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합건물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경기도 의정부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한 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의 분쟁입니다. 저희 팀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였는데요. 본 사례에서 구분소유자들은 저희 팀의 자문을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고 관리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관리단을 무시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관리업체는 관리단 집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먼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단과 저희 변호사들은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인수인계를 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관리업체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시겠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땡땡입니다. 관리업체고요. 채무자가 관리인입니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그래서 관리업체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은 기각 결정이 나와서 저희가 승소를 하였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겠습니다. 채권자 관리단과 관리인 구분소유자고요. 채무자는 주식회사 땡땡 관리업체입니다. 주문을 함께 보시면 채무자 즉 이제 관리업체는 채권자들 관리단과 관리인의 의사에 반해 입주자에게 별지 1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1 기재 행위는 이제 업무 방해 행위 목록입니다. 제2항은 채무자는 채권자 관리단에게 회계장부와 관리비 통장 등 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된 별지 2 목록 기재 자료를 인도하라. 별지 2 목록 기재 자료들은 회계 자료들과 관리단 업무에 관한 자료들이죠. 3항을 보시면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한 때는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관리단에게 지급해라 라는 주문이 나왔는데요. 별지 1 업무방해 행위들 목록을 같이 보시면 관리업체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목록들입니다.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채무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관리업체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고지하거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였고요. 두 번째,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 관리업체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세 번째로는 구분소유자들이나 입주민들에게 채권자가 관리인이 아니다. 채권자가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이 없다. 그리고 채무자 관리업체가 적법한 관리업체고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문자나 이메일, 카톡 같은 것을 못 보내게 하였고요. 사항을 보시면 채권자들이 공용 부분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업무방해 행위 금지 목록이 있습니다. 별지 2에는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 서류 목록들입니다. 이런 서류들을 전부 관리단에게 인수인계해라 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 사건에서 관리업체는 구분소유자들이 개최하는 관리단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외부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소유자 및 점유자들로부터 철회서를 대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단 집회에서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또 관리업체는 소송 과정에서는 첫 번째,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기간과 그 절차, 방법, 소집 청구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유 지분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분 소유자들이 저희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한 관리단 집회에는 관리업체가 주장하는 그런 하자들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철회서를 반영하더라도 과반수를 충분히 넘는 유효표를 모아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이런 사정들을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충실히 입증을 하였고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는 집합건물법 34조 1항이 정한 요건을 준수했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33조 4항 본문이 정한 소집 청구 요건도 준수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채권자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채무자, 이 결정에서는 채무자가 이제 관리인이죠.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관리단 집회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관리업체가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은 기각을 하였습니다. 관리단 측에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보면 채무자, 관리업체는 여전히 23년 10월 20일자 관리단 집회 결의에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유지분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더라도 관리업체 주장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달리 관리업체가 구체적으로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하자에 관해 소명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사건 관리단 집회 결의는 적법하고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재판부는 기존 관리업체가 자신의 계좌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 관리인이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관리인의 공용 부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또 관리인에게 입주자 현황, 건물 도면, 회계 관련 서류를 모두 인수인계하라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본 사례에서 구분 소유자들은 저희 팀의 자문을 받아서 무사히 관리단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가처분 사건들에서도 모두 승소해서 정상적인 건물 관리의 첫걸음을 무사히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집회 이후에 관리업체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본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